엄마 국어 10분 국어. 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10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플랫폼이 어디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는 선생님도 먹방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이제 보는데 유튜브는 이게 길게 1시간 뭐 이렇게 30분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 핸드폰, 기본적으로 거의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분 정도 보면서 엑기스를 뽑아 먹자. 이게 우리의 취지야.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를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든지 설명 많이 할 수 있지. 근데 그 많이가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어, 받아들이자. 이게 우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지문하고, 기출 같은 경우는 지문하고 문제까지 최대한 10분 근처로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취지에 맞게 이용을 하면 돼요. 그 유튜브 딴 거 이제 보니까 길게 설명한 것도 많더라고. 하지만 우리는 짧게 짧게 엑기스를 뽑아먹는다. 독해법, 문제풀이법을 체화시키는 엄마 부호입니다. 18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 고전소설 춘향전, 그 다음에 잡가 춘향 이별가 두 개를 같이 봅시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자, 보니까 춘향이하고 이도령 이별하는 얘기네. 아이고, 이별 어떻게 하겠냐. 못 살겠다. 우리 아버지가 한양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냥 이 고을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다. 잘 있어라. 남자의 이별은 쿨하지. 자, 문제는 남아있는 춘향이 입장에서는 쿨하기 힘들지. 얘야 그냥 한양 가버리면 그만이잖아. 근데 춘향이는 이미 끝났어. 이미 나는 이도령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버렸는데 얘 혼자 가버리면 얘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먼저 너한테 살자고 했냐? 내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너 안 된다고 거절했다. 근데 네가 약속을 했다. 그래놓고 떠나? 나 죽여라. 춘향이 입장에선 당연한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나를 호리려고 명문 써준 것이 있으니 블라블라. 자, 이게 뒤에 오답률 문학이지만 상당히 높았던 문제가 나오는데 요 놈을 먼저 보세요. 자, 계속 강조하는 거야. 유명한 작품을 출제했다는 얘기는 출제진도 부담이 상당히 커. 왜? 지금까지 출제된 거랑 다른 거를 출제해야 되거든. 문제 겹치면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높은 문제는 살짝 디테일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 데서나 출제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렇게 기호를 줘 미리. 얘들아, 여기서 디테일 출제할 거야. 그러니까 춘향전 이별한 장면 누가 몰라, 전국민이 다 알지. 그러나 기호는 잠깐 잠깐 확인. 특히 우리 고전에서는 주체 누가 누구한테 요놈들을 확인하는 거를 습관. 여기는 지금 편의상 이렇게 써놓은 거. 실제 수능 보는 날 이거를 옆에다가 써놓기 힘들지. 그냥 명문이라는 걸 썼는데 춘향이가 썼군. 머릿속에서 한 번 정도만 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라 그 얘기야. 나중에 문제 보면서 다시 잠깐 보면 되니까. 됐지? 하여튼 여기 얘기는 뭐냐? 춘향이가 그냥 이별 못하겠다. 너 고소하겠다. 심지어 어디? 임금님한테까지 내가 고소를 할 테니까 나 억울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거의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뭐 사랑, 이별 다 할 거야. 사랑도 어렵지만 이별도 쉽지 않아. 하여튼 최악의 상황은 뭐냐? 카톡 이별. 너 다시 연락하지 마. 띡 이거 보내놓고 카톡 차단, 전화번호 차단 이러면 끝날 것 같지? 쉽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좀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거든.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 만나면은 아주 힘들어. 이게 법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별할 때는 최대한 정중하게 이별을. 아까 이도령 어떻게 했어? 아니 나 모르겠다. 잘 있거라 끝. 이러니까 춘향이가 빡친 거라고. 최대한 정중하게. 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저 뒤에다 다시 한번 갖다 놨는데 2000년도 무려 조승우야, 이 남자가. 조승우가 아주 젊었을 때 춘향전에 이도령을 찍었지. 둘이 사랑하는 장면. 아주 좋습니다. 무려
조승우가 괜히 조승우가 아니야. 칸 영화제에 나왔지. 자, 그것도 안 되면은 제비가 돼가지고 도련님 품에 가겠다. 이별이 왼수다. 진시황이 책을 불태울 때 이별 두 글자를 잊었냐? 철퇴를 항우에게 줄 때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다. 심지어 옥황상제가 돼가지고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다. 자, 이렇게 고전에서 고시든 고소든 옛날 얘기 나오면 고사를 인용하여 땡땡땡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춘향 이별가라는 잡가. 이별이다. 춘향이가 눈물 지면서 하는 말이 춘향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지. 도련님 들으시오. 나 두고는 못 갑니다. A는 뭐야? 내 머릿결 참 고운데 이거를 칭칭 감아지고라도 나를 데려가라. 나 죽어도 못 보낸다. 날 두고 가겠으면은 영천수 맑은 물에 차라리 던져버려라. 한강물에 나를 던지고 가라. 절대 이별 안 된다. 그 얘기지. 자, 할 수 없이 떠나는데 방자는 분부하여 낙이 안장에 앉으니까 도련님이 낙이 등에 앉았어. 자, 여기는 그 유명한 방자전. 자, 춘향전이 아니라 방자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방자하고 향단이가 주인공. 여기는 그 이도령하고 춘향이가 오히려 엑스트라. 이 양반이 누구야? 그 유명한 조여정. 기생충에 나온. 자, 춘향이가 기가 막혀서 날뛰다가 나귀 꼬리를 잡았더니만 나귀가 춘향이를 발로 차버렸다. 이별이 원수로다. 아까랑 비슷한 부분이지. 항우를 주어가지고 이별 두 글자를 깨치겠다. 자, 도련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 또 나름 지킬 건 지켜. 그래서 술상을 차려가지고 안주를 주면서 이별난군 잡수시오. 언제는 약속을 하더니 이 약속은 간대가 없고 이별이 웬 말이오. 잘 가시오. 잘 있거라. 내년 봄에는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 자,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 계속 선생님 여러 번 이 고시 고소 앞에서도 얘기했고 그 옛날산 뭐 진시황, 항우, 뭐 유방, 뭐 조조, 뭐 유비 뭐 이런 애들 나오면은 고사를 활용하여 대단히 답지에서 많이 써먹는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고사를 활용해서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소망을 드러낸 거지 무슨 지금 춘향이 얘기가 역사적 사건하고 관련 있는 거는 아니지.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자, 나머지는 뭐 잠깐 쳐다보면은 자연물에 의탁했다. 제비가 돼서 옆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 했었고. 자, 천상존재 맨 끝에 옥황의 신화가 돼서 옥황상제 신화가 돼서라도 이별을 막고 싶다. 그런 얘기 했었지. 자, 아까 얘기했던 기역 미음 해가지고 유명한 작품은 이런 디테일을 출제를 하게 되니까 하면서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누가 누구 이 주체 정도는 머릿속에 체크하고 지나가고 문제 나오면 그때 확인해라. 자, 정답은 리을 판결문이었고 도련님은 책임이 없다라는 춘향이가 패소한 판결이지. 나머지들은 주체를 바꾸든가 아니면은 일치를 틀게. 춘향이 직접 임금에게 상소하는 거지. 힘을 빌리는 게 아니었고. 자, ABCD로 가장, 자, 계속 강조합니다. 문학에서 가장 외준다고, 주제라고.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이별하기 싫어요. 저 슬퍼요. 그 주제만 가지고도 좌절감 완화돼요. 초월적 공간에서 지향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없잖아. 현실 풍자해요. 재회 확신해요. 이 주제만 가지고도 빠르게 풀 수 있는 ABCD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이런 게 문학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그야말로 꿀팁이라고. 이런 걸 잘 배워야지 해설지 쳐다보고서 자부심이 있었나? 완화하는 거 있었나? 삼단 같은 머리가 뭐지? 이거 하나하나 찾으면은 시간 다 보내지.
엄마 국어의 강점입니다. 자, 보기 문제였는데 뭐 그닥 어렵진 않았고 춘향에 이런 면모가 있는데 일치 확인해라. 그래서 이별 후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을 거다. 나 이렇게 변사또한테 잡혀가서 죽을 거다. 이런 얘기는 없지 지금. 그 다음에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래서 나는 너랑 이별하지 않기 위해서 작전 1, 2, 3, 4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지. 그냥 일치 문제. 자, 보기에서 뭐 새 책을 빌려주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 웹소설 한 편에 100원씩인가 200원씩인가 보고서 내고서 책 빌리는 거잖아. 이건 21세기 방식이고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책이 귀해가지고 책을 빌려줬지. 꽤 비쌌대. 자, 하여간 역시 일치 문제였고 해설자하고 인물로 역할 바꾸는 건 있어. 서술자도 나오고 그다음 춘향이도 나오고 하지만 연속되지 않은 장면이 엮여서 아니고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별 장면이지. 자, 보기 문제도 봐봐. 여기 어떻게 출제했어? 이렇게 쭉 보기를 주고 설명을 보긴 하는데 거의 이 보기도 뭐라 했어? 보기도 하나의 글이라고. 하나의 글은 뭘 갖고 있다? 주제를 갖고 있다. 근데 그 주제는 특히 한국말은 주제가 어디 있다? 대부분 끝에 있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거의 핵심어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답에 있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지금 장난치는 시험인가? 평가원에서 이렇게 출제하는 거라고. 이 방식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실전에서 자꾸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시간을 절약하니까. 문학의 포인트는 뭐다? 시간 절약. 딴 걸 안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읽고 이거를 빠르게 읽으면서 눈은 여기하고 자꾸 연결을 지어야 된다고. 자, 춘향전 얘기 쭉 써 있으니까 심심할 때 읽어보도록 하고 여기는 역대 그 춘향전 영화에 나왔던 춘향전은 사실 뭐 드라마로도 꽤 많이 나왔지. 역대 영화에 나왔던 그러니까 춘향전 여주인공 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가장 예뻤던 인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바뀌었지. 임원택 감독이 그냥 지금 거의 90살인가 이 할아버지. 이효정이라고 가장 예쁜 배우를 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춘향이하고 가장 똑같은 사람을 그래서 역대 춘향이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지. 실제 춘향이가 몇 살이냐면 16살이거든. 작품 속에서. 이효정이 16살이에요. 그 당시 서울 정신여고 1학년이었어. 일부러 똑같은 나이를 뽑았다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기생충의 조여정. 10년 전에 10년 넘었는데도 똑같지. 자, 힘내서 이 여인들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수능 점수를 100점으로 끌어올려 봅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